지구촌의 스포츠 대축제 파리 올림픽 4흘째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또다시 금메달 따냈습니다. 40년 동안 10번 연속 양궁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일궈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임시훈 선수 또 남수현 선수, 전훈영 선수가 중국과의 마지막 이 금메달 놓고 결국 슈도프까지 갔습니다만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가 하면은 사격 여자 공교정 10m 경기에서 19살의 오예진 선수 그리고 김예진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일궈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래서 우리나라는 이 시간 현재까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국가 가운데는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지금 선두로 나섰고요. 호주가 2위,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미국이 3위입니다.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 프랑스도 금메달, 은메달 3개, 3개씩 따고 동메달 2개. 우리나라가 이제 5위고 6위가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7위가 이탈리아, 8위가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9위가 벨기에, 독일의 금메달 1개로 지금 10위.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국가 가운데 10개국만이 이 현재까지 메달을 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여자 양궁 단체전 사실은 우리나라는요 국가대표 되기가 어려워요.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 때도 우리가 5개 금메달 가운데 4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여자의 안산 선수가 상부랑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강치영 선수가 있었고 장민희 선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지 못했고 임시윤 선수, 그다음에 남수현 선수, 전훈영 선수가 새롭게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일궈냈단 말이죠. 준결승전에서 네덜란드와 아주 대접전했습니다. 역시 슈도프까지 가서 결국 네덜란드를 잡고 결국은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결승전에서도 중국과 초반 아주 잘했어요. 쉽게 이기는 거였습니다만 결국은 결승 전이 가가지고 4대4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슈도프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29대 27로 슈도프에서 3명의 선수가 1회전은 그 한 발 쏘잖아요. 2발씩 쏴가지고 이기면은 2점, 비기면 점수 같으면 1점 이런 수두로 해가지고 하는데 4회전을 하죠. 4라운드를 하죠. 그런데 4대4가 돼가지고 그건 슈도프는 3명의 선수가 한 발씩 쏩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점이고 중국이 27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다시 그 금메달을 일궈낸 겁니다. 10번 연속 그 금메달을 일궈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금메달 수여식 때 결국은 이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IOC 위원이죠. 분이 이제 김재열 씨가 메달을 수여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으로 이제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이 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5년부터 현대자동차 그룹이 우리나라 양궁협회를 맡아가지고 맨 처음에 정봉구 회장이었었죠. 그러다가 지금까지 한 500억 이상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정상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시상식에 참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죠. 우리가 1948년 런던 올림픽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18번, 이번이 19번째 우리가 올림픽 출전인데 지금까지 지난 도쿄올림픽까지 96개의 금메달을 따냈어요. 그 가운데 양궁이 27개의 금메달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개를 따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99개의 금메달을 차지하고 이번에 여자 단체전에서 또 금메달을 따내기 때문에 양궁이
99개 우리가 금메달 가운데 28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하는 말씀 드리는데, 오늘 저녁 그러니까는 이 새벽에 남자 단체전이 또 있습니다. 남자 단체전은 김우진 선수, 또 김재덕 선수, 이우석 선수. 지난 도쿄올림픽 대회 때도 이제 김우진 선수하고 이제 김재덕 선수가 출전했고, 다만 이 오진혁 선수 대신에 이우석 선수가 대신 갔는데, 현재 뭐 기록을 봐서 지난 랭킹전에 보면 우리가 김우진 선수가 1위였고 김대혁 선수가 2위였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우리가 100번째 또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 이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뭐 양궁도요, 한 발 한 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점 만점에 삐끗하면 8점 이런 내려가면 좀 어렵게 되죠. 이런 점에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참 양궁 대단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위전에서는 네덜란드하고 멕시코가 대결하는데 멕시코가 이겼어요. 아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멕시코.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은동 메달 가운데 가장 이 메달독을 좋아하는 선수들이 바로 동메달 따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왜냐하면 메달을 딴 거고 4위는 메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선수들이 그렇게 금메달 딴 거 이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격 여자 공기구중 10m 경기에서 결국은 오예진 19살 된 선수가 결국은 금메달 따냈고요. 그 다음에 32살의 김예지 선수, 세계 랭킹 이 선수가 2위고 금메달 따는 오예진 선수는 세계 랭킹 35위예요. 근데 역시 오예진 선수가 금메달 따냈고, 그 다음에 세계 랭킹 2위인 김예지 선수가 은메달, 금메달, 은메달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결승전에서 결국은 부담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탁구 혼합복식의 임종훈 선수고, 우리 이 신유빈 선수, 삐약이 신유빈 선수 준결승전까지 진출했습니다. 지난 이 8강전에서 루마니아를 가볍게 물리치고 말이죠. 루마니아를 가볍게 물리쳤는데, 우리가 7경기를 하잖아요. 7경기라고 해서 4경기를 이긴 팀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건데, 첫 경기는 13대 11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경기고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는 쉽게 물리치고, 이제 오늘 저녁에 준결승전,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위한 대결이 벌어지는데, 중국조와 대결하게 됐어요. 중국 하면 세계 랭킹 1위고, 중국의 왕규친 선수, 써닝사 선수, 우리가 4번 대결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일본과 결승 진출을 겨루게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임종훈 선수하고 이 신유빈 선수 조가 중국을 꺾으면 금메달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기면 좋고, 만약에 지더라도 3, 4위 전에서 북한, 일본 패자와 경기를 갖게 됐다는 거. 북한도 리정식 선수고 김근용 선수가 준결승전, 일본이 하리모토 선수고 하야타 선수가 이제 대결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계 랭킹 2위만 됐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이 중국을 결승전에서 맞붙게 될 수 있었는데, 아깝게 세계 랭킹 3위가 돼서 아쉽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핸드볼, 이번 파리 올림픽 국외 종목으로서는 유일하게 여자 핸드볼이 이번에 11번째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독일을 23대 22로 아주 극적으로 이겼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20점 대 30으로 졌어요. 그래서 지금 1승 1패라서 지금 12개 팀이 2개조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슬로베니아를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네 팀이 8강에 진출을 하는데 남은 경기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8강 진출에 굉장히 힘든 고비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 우리가 김우민 선수가 400m 자유형에서 동메달 따내지 않았습니까? 200m 우리가 준결승전쯤 갔는데 결국은 8명이 결혼 결선에는 모두 오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황선우 선수가 이제 주 종목이 200m에서 거기서 기대를 했는데 도하 세계 선수권대 금메달 따냈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에게 그런 대로 했습니다만은 9위를 차지했어요. 결선에 8명만 진출하잖아요. 그리고 김우민 선수는 뭐 원래부터 400m 중장거리가 주종목이다 보니까 결국은 12위가 돼서 결국은 8명이 결혼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수영에서 우리가 계영 800m, 계영 800m라는 것은 4명의 선수가 자유형으로 200m씩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계영 400m인데 저는 주로 그 수영에서 기대를 많이 하는데 김우민 선수가 결국은 그 동메달 따내고 나서 사실은 어제 황선우 선수가 그 자유형에서 메달 하나쯤 건져줬으면 했는데 결국은 9위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150m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러나 그 체력 조절에서 결국은 실패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 9위가 되는 바람에 결국은 8명이 결혼 결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이죠. 1948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8번 이 도쿄올림픽까지요.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96개를 따냈습니다. 그 가운데 양궁이 27개를 따냈거든요. 자, 100번째. 그러니까 이번 또 파리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3개를 따냈잖아요. 그 금메달 3개를 따내서 지금 그러니까 99개가 지금 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그래서 과연 100번째 금메달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우리가 제일 또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양궁의 남자 단체전 아니겠습니까? 김우준, 김재덕, 이우석 선수. 밤 11시 38분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탁구 혼합복식에 임종훈, 심유민, 삐약이 시주빈 선수 중국과의 경기인데 중국의 너무 만리 정신이 높지 않습니까? 이것만 중국만 물리치면 우리가 금메달도 내다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드민턴의 서승재, 최유정 혼합복식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에는 그 남자 10m 공기곤충의 최대한 선수고 여자 10m 공기곤충의 반효진 선수. 그 다음에 유도 57kg 이하급의 허미미 선수.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 그 올림픽에서 우리가 그 유도 레슬링에서 11개씩 금메달 따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개막식에서 그 대회 조직위원회가 우리나라 호칭을 갖다가 우리가 48번째 출전하는데 이거 북한으로 호칭해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또 정식 사과했는데 결국은 지난 28일 어제 그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직접 전화해서 사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번에 하여튼 대회 조직위원회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주 뭐 선수 이름도 말이죠. 선수 이름도 잘못 표기라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파리 올림픽 이번이 100년째 그러니까 1924년에 이어서 100년째 세 번째 프랑스가 파리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이 실수들이 많이 일어나서 세계 스포츠 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맨 처음에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5개로 15위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오히려 미국의 이 통계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스 노트는 무슨 얘기야? 한국이 금메달 9개 이상으로 10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힘과 길을 팍팍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하십시오.